자, 9장인가요? 269페이지 보시죠. 간이과수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칠판 통해 가지고요. 계산 구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고 매입과 재고 납부세 우리 정리 한번 하고요. 나머지 간단한 얘기는 교재로 확인하고 간이과수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자, 우리 칠판 좀 볼게요. 자, 우리 간이과세자 계산 구조예요. 간이과세자는요, 기본적으로 거래징수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간이가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 때 거래징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네팅 쳐서 차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다. 그래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것만큼 빼주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것만큼 내게 한다 그랬죠. 어바웃의 어바웃이에요. 리얼의 리얼이 아니라. 그렇죠? 자, 이제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첫 번째가 납부세액이에요. 자, 납부세액입니다. 이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10%죠. 물론 간이과세자도 영세율이 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는 0% 것도 잡혀야 돼요. 다만 세액을 구성하지는 않죠. 그래서 0%는 뺄게요. 자, 그런데 이 과세표준에다가 10%를 곱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어요. 그럼 과거에 일반 과세자 때 전액 공제받은 거 있죠. 근데 간이로 바뀌면 어떻게 해요? 부가율 때린 것만큼만 공제 받아야죠. 그럼 그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화를 갖고 있다면, 그래서 간이과세자 부가가 창출에 기여한다면 차익을 토해내게 해야죠. 그게 우리 재고납부세액이죠. 재고납부세액 이렇게 납부하게 합니다. 자,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액이죠. 자, 우리 공급대가 합계액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10%를 완벽하게 거래징수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이도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돈을 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손세액 공제가 없다는 거죠. 리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손세액을 인식했다가 공제를 받는 게 아니다. 어바웃 부가율 때린 것만큼만 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이는 대손세액 공제가 배제된다. 또 하나 조심할 거, 간이도 영세율은 적용이 된다. 다만 세액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이제 우리 공제세액이에요. 자, 우리 공제세액인데, 자, 동그라미 1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은 못해요. 간이과세자가.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일반 과세자한테 샀을 때요. 왜냐하면 일반 과세자 판에 걸 국세청이 검증하려면 판에가 제출한 걸 산 간이과세자가 그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내역을 제출해야 이게 크로스 체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치, 세금계산서 등이에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거 포함하는 겁니다. 수치, 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죠. 그게 간이가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있죠? 거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것만큼 빼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이렇게 어바웃을 적용해서 빼주잖아요. 부가가치율, 사업자가 실제로 창출한 걸 빼주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 매입세액은 우리가 그 불공분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일반 과세일 때 불공제분 제외.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가 공제를 못 받는 건 간이 너도 공제를 못 받아. 근데 일반 과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네가 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죠. 매입처별,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하면 부가율 떼는 것만큼 빼줄게. 그런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바웃이죠. 지금 부가율 때린 거, 아이고, 부가율이 빠졌네요. 자, 여기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게 빠졌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빠졌네요. 그리고 재고납부세액이죠. 자, 낼 때 이 부가율 때린 어바웃을 내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 뺄 때 어바웃에 대한 걸 빼주잖아요. 검증이 협력하면. 그러다 보니까 얘가 100원인데 얘가 만약에 300원이면 어떻게 환급해 주냐는 거예요. 실제로 네가 부담한 돈이 더 커가지고 그 부분 억울하면 돌려줘야지 이게 맞는데 이건 어바웃의 어바웃이죠. 리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율은 적용이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또 해주지 않는 이 세액차에 의한 환급은 없다 이겁니다. 세액차에 의한 환급은 없다. 자, 두 번째요. 간이과세자가 이 수치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가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다는 거죠. 의제매입세액공제. 이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가 갖고 있는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종의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음식업, 제조업에 한한다. 두 번째는 일반 과세자와 다르게 한도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 과세자는 과세 표준에다가 한도율 때린 것만큼 한도가 적용이 되는데 얘는 한도 없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이걸 우리가 부가가치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공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자, 이 부분은 일반 과세자하고 거의 유사한데 차이가 하나 있죠. 둘 중에 작은 건데 이 부분은 뭐 차이가 아니고 얘가 우리가 발행 금액이 있어요. 1.3%. 근데 간이과세자인 음식 숙박업자는 2.6%라는 거죠. 일반 과세자인 음식 숙박업자는 여전히 1.3%입니다. 자, 이제 한도가 있죠? 연 1,00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뭐 잡다한 세액공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가산세입니다. 자,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빼고 이제 가산세 더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산세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등록, 허위 등록 가산세고요. 타인명의 등록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받았죠. 그럼 이게 부가율 떼는 것만큼 공제 대상이라면 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무조사 왔더니 빼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고하면서 빼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행정력 투입되죠? 그럼 매입세 공제를 해주면서 그때는 행정력 투입에 대한 대가로 가산세를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치분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분과 관련해서 경정 때 공제를 받게 되면 가산세 적용을 받는다. 1%죠.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간이과세자의 핵심적인 계산 구조입니다.